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일 쾌잡설의 김성일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우리나라 국보 멋진 도자기 한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로 감상해 주시겠습니다. 간송과 간송미술관을 말하다 청자상감 유죽 연로 원앙문 정병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엄청 길고 어렵습니다. 청자상감 유죽 연로 원앙문 정병 국보 제 66호인데요. 이름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자는 아실 거고, 이제 상감은 뭐 기법 다 아실 거고, 유죽 하는데 유죽하며 유자 버들 유자고 죽은 대나무 죽자입니다. 다 아시는 거고, 열로 연이라는 거죠. 연꽃. 그 다음에 로가 이게 갈대로입니다. 갈대로. 그래서 원앙새 문 그런 거기 형이 있는 정병, 깨끗한 병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모습이 독특하시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본 적이 꽤 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병을. 이게 이제 정병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도 궁금했을 거고, 생긴 모양이 참 독특하다 하신 생각들도 하셨을 겁니다. 청자상감 유죽 연로 원앙문 정병은 고려시대 초기의 청자정병입니다. 초기부의 12세기 정도죠. 그러니까 정병이라는 말 자체가 깨끗한 병, 이거는 뭐냐면 맑은 물을 담아두는 병,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씻어버리는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던 용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병은 원래 중국을 거쳐 전해진 양식이었지만 고려시대에 와서 가장 세련되게 발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 같은 유물 중에서도 뛰어난 걸작으로 꼽힙니다. 높이가 37cm 정도고 밑지름이 8.9cm, 9cm 그리고 12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보 지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보다도 훨씬 빠르게 국보로 지정된 그런 도자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면에서 본 이 도자기는 정면이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정면에서 본 모양입니다. 보면 청한 단목색 계통의 비취색 유약에 백토 상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흙을 그러니까 하얀색이 나오는 구우면 하얀색이 나오는 흙으로 상감을 했습니다. 해서 버드나무 아까 저기 유가 있었고 갈대 로가 있었고 연이 있었고 헤엄치는 원앙새 원앙이 있는 한상이를 회화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병목의 앞뒤 양면에 모란꽃이 하얗게 이렇게 상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르는 주둥이가 이 정면에 보이는 게 물을 따르는 그러니까 정면에 보이는 것 중에 저 꼭대기 부분이 물을 따르는 주둥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팔각으로 깎여 있습니다. 그 깎여 있어 만드는 병목이 위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것이 병입, 물을 넣는 입구고 저 위등이 팔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물을 따르는 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 정병 여기다 앞에 정면에 보이는 데 물을 넣었어. 이걸 뚜껑을 닫고 주둥이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뭐라고 따르는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입은 둥근 어깨 한쪽에 아담하게 붙어 있는데 원래 이게 꼭지가 있었는데 이 꼭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병과 굉장히 유사한 정병 중 하나가 청동 은입사 포류 수건문 정병이라는 국보 제92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역시 이것도 뚜껑이 없어졌는데요. 이거는 청동입니다. 도자기가 아니고 청자가 아니고 청동으로 만들었고 은입사 하면 자 상감기급과 비슷한데 홈을 파고 거기에 은줄을 갖다가 쓴 줄 같은 거 좀 가늘게 해서 거기다 입힌 겁니다. 그 안에 넣은 거죠. 넣어서 포류 수금했다. 그것을 포류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드나무의 일종입니다. 거기다가 수금하면은 물짐승이거든요. 물짐승이면 새밖에 더 있겠나요? 물짐승 그럼 그 고기도 있겠지만 수금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물짐승 새를 표현한 그런 정병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동 은입사 포류 수건문 정병은 국립중앙국소관관관에 있습니다. 1962년 국보 제9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공예품의 하나인 정병을 청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표면에 은을 박아 장식한 은입사 기법을 써서 수양보들이 늘어진 언덕이 있고 그 주위를 오리와 여러 물새들이 헤엄치거나 날아오는 모습을 새겨 넣었다. 자, 앞에 우리가 보았던 상감청자하고 이게 청동 은입사 두 정병 모두 뭐를 표현하고 있죠? 아늑한 자연 속에 동화된 사람, 동화되고자 하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병을 보면 둘 다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포류 수금문 하면 포류는 버드나무, 수금문, 물짐승이 있는 문양은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갈대와 버드나무 그리고 물가의 짐승을 표현한 문양을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고구려 고분백화에서 온 시적인 형태의 나무와 짐승 표현을 확인할 수 있어 이상적인 자연, 우리가 항상 옛 사람이나 요새를 사는 복잡한 세계를 사는 요새처럼 복잡한 세계를 사는 사람들도 모두 항상 뭐하면은 이런 이상향적인 자연을 생각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류문은 고려시대 청동정병이나 청자의 절겨시 문되었던 것입니다. 산수 그리고 나무와 어우러진 물새 등의 풍경은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병 부위의 명칭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주입부, 첨대, 그 다음에 그 둥그랗게 독특하게 생긴 환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덮개, 주구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블로그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주입부, 그러니까 주구부 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주구부보다 주입부보다 주출부가 맞지 않는가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주입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저 첨대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출부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이게 어깨에 있는 덮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주구부, 주입부입니다. 물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입부, 수출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환태.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도자기에도 없는 독특한 형태의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해설할 때 꼭 물어봅니다. 이걸 뭐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사람들 생각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이 고였다, 내려간다, 모양을 독특하게 만들려고 그랬다.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보시면, 재밌는 궁금증 해서 제가 정병 환태의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용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이거 그냥 깎아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 위에서 만들어서 붙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왜 붙였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 물레로 돌렸다면 도대체 구멍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쯤 잘라서 윗부분, 아랫부분을 해서 구멍을 내서 붙인 거죠.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궁금증. 정병 환태의 용도는 자,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석굴암 범천상의 정병입니다. 석굴암 둘레에 있는 범청상들, 본자 둘레에 있는 범청상에 보면은 왼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왼손에 정병이 들려 있죠. 자, 뭐죠? 용도가 손잡이였습니다. 손잡이. 이동할 때 이 정병에 손을 끼워서 이 목 부분의 환태 아래로 손가락을 끼워서 이동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참 그 용도 독특하고 용도지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특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병 청자 상감 유적 연로 원앙문 정병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저는 이 정병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원앙 원앙 한 쌍입니다. 근데 원앙 한 쌍인데 표현한 게 어느 것이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이 아마 남자 같습니다.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발랄해 보이고 머리도 이렇게 뒤에 삐쳐서 나와서 깃털도 나와 있고 한데 이 보시면은 눈을 흑상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색으로 다른 건 다 백토로 했는데 자토를 해서 까맣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원앙이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원앙인지 오리지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뭐 주최측에서 원앙이라 하니까 원앙이라고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죽연로 원앙이 불교 세계에서 의미하는 것은 불교도 이 세계를 화음 연화장 세계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비로 찬화성 불신병가지 경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자 여기서 무수한 새의 무리와 원앙 거위와 고니가 우아한 소리 거위와 고니가 우아한 소리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위와 고니가 우아한 소리를 내며 여러 연못에서 논일 때 화려한 갖가지의 나무들이 널리 무성하게 어모한다. 그래서 포령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전해오는 글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멋진 정병 하나 봤습니다. 이제 정병은 무엇에 쓰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정병의 독특한 모양은 어떤 용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다음에 정병을 보실 때 이 환태의 모양을 떠올려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상감청자 유죽 연로 원앙문 정병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